안녕하세요. 조상희 변호사입니다. 한 주 잘 지내셨어요? 요새 제일 핫한 이슈가 제가 봤을 때는 바로 부동산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부동산 매매 계약과 관련 건수가 실제적으로 통계치에 따르면 엄청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매매와 관련돼서 이제 사실상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오늘 그래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될 세 가지 점들에 관해서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첫 번째 주의하실 것,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계약서를 쓰는 겁니다. 의외로 이 부분을 놓치시거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시는 사이에서 이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었는데요. 잔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저희 사무실에 왔어요. 부동산 등기는 이전이 됐는데 잔금을 지급받지 못해서 잔금을 지급해달라, 또는 아니면 소유권 자체를 다시 돌려달라 라는 취지의 소송이었었는데요. 처음 상담을 하면서 하면 부동산 매매 계약서가 있냐고 여쭤보니까 지인이라서 부동산 계약서를 쓴 적이 없다고 했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재판부에게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는데 잔금을 못 받았다에 관해서 설명한다는 것이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랬든 저랬든 그 사건의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입증을 통해서 이제 충분히 재판부에게 저희 사정을 얘기해서 승소를 할 수가 있었던 부분이었는데요. 의외로 아까 말씀드렸던 사례처럼 지인이다 보니 혹은 급하게 이루어지다 보니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부동산 매매 계약의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은 바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의할 사항은 바로 매매 대금에 관한 부분입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 하나 바로 매매 대금인데, 매매 대금이 다른 물건에 비해서 부동산 매매 대금은 워낙 단위가 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세 개를 나누어서 기재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에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과 관련된 각종 법리나 판례들이 많이 있고, 그에 따라서 당연히 분쟁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경우에는 법률상으로 문제시 되는 것들을 보통 꼽자면은 계약금 배액에 상한 문제, 그 다음에 계약 해제의 문제, 그 다음에 중도금을 지급받고 난 이후에 매매와 배임죄의 성립 여부 등이 문제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행기 전의 이행 문제들도 간혹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면 이걸 어떻게 정리하면 좋은지를 제가 조금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결국에는 계약금의 금액과 그 다음에 그걸 언제 지급받을 수 있는 날짜, 중도금을 얼마큼 정하고 그 이후에 지급받을 날짜, 그냥 잔금을 얼마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언제 지급받을지 날짜에 관해서 충분한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서 계약서상에 명기를 하는 것이 좋고요. 혹시라도 지연이 되거나 밀려지는 경우에는 추후에 거기에 따라서 당사자 간에 또 얘기를 해서 진행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문제 발생하기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으셔서 향후에 계약 이행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거예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세 번째로 주의할 사항은 바로 하자 부분입니다. 사례를 좀 얘기 드리자면, 저희 사무실에 오셨던 분은 물건이 너무 괜찮고 조금 오래됐는 집이었는데 물건이 너무 괜찮고 가격이 좀 잘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 물건을 인수해서 2층짜리 집이었는데 2층엔 자기가 살고 1층에는 전세를 줘서 해야겠다 싶어서 물건을 인수를 했었어요. 좀 약간 저렴하게 인수했었는데, 인수할 당시에 이제 공인중개사 함께 하면서 물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들었고 얘기를 했었는데, 듣고 난 이후에 물건을 인수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인테리어를 새롭게 하겠다고 인테리어 공사하는 도중에 두 가지 점을 발견하게 됐는데, 첫 번째는 불법 증개축물을 확인했었고요. 두 번째는 노후에 따른 누수, 그 다음에 노후 시설들이 벽지 안에서 이제 발견이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소송을 이어졌고 여기 가는 분쟁들이 아직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처럼 물건을 이제 급하게 사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하자 부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분쟁에 들어갔을 때는 결국 입증의 문제들이 발생하는데요. 만약에 알고 샀는 경우에는 사실상 상대방의 책임 묻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지 못했다는 점, 혹은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고지를 받지 않았던 점에 관해서 반드시 명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특약상으로 명기를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자면 불법 중개축물이 없었다는 점에 관해서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이 고지받았다, 이런 문구 하나만 있어도 불법 중개축물에 관해서는 충분히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혹시라도 그것들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당연히 매수인 측에서는 매도인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소지가 되고요. 이런 부분들 한 줄 한 줄이 바로 추후에 법률상 문제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꼭 유념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자 부분과 관련된 것, 문제 있는 부분들에 관해서는 미리 계약서상의 특약사항을 통해서 꼭 명기를 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작성하실 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아마 하실 거예요. 그리고 공인중개사 분들은 대부분 다 이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교부하는 부동산 매매 양식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크게 고민하실 거 없을 거예요, 아마. 근데
굳이 하나를 제가 꼭 짚자면 바로 대리인 문제예요. 대리인이, 그러니까 위임을 갖지 않은 대리인이 자기 멋대로 이제 매도인의 물건을 파는 경우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이 경우에 꼭 체크하셔야 될 것은 대리인이 이제 가지고 온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그 다음에 인감증명서의 발급한 날짜, 그 다음에 발급 용도, 이 부분들은 반드시 체크하셔서 이후에 본인과 연락을 통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다시 한번 체크하신 다음에 계약에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제가 보니까 주로 이제 상담을 해보면은 급박하게 체결한 경우들에 항상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기재하시더라도 미비사항들이 많은 경우들이 참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분쟁이 또 발생하고, 그래 되면 어쩔 수 없이 또 추가 비용이나 부동산을 저렴하게 싼 만큼 또 법률 비용으로 나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충분한 이야기와 협의를 통해서 각종 법률 분쟁들에 관해서는 미리 사전에 법률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받은 다음에 계약서에 꼭 기재를 하셔서 문제없는 부동산 매매 계약이 이루어질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